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중국을 뒤흔들고 있는 뼈아픈 외침, 그런 제목으로 우한 폐렴으로 죽어간 젊은 의사의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은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월 8일 하루에 89명이 사망해서 사망자가 모두 813명이나 됐습니다. 확진자는 하루에 2,150명이나 늘어서 모두 37,045명이 됐다는 통계입니다. 우한이 봉쇄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폐렴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에도 중국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100여 개의 의료팀 11,000명을 우한에 투입했고 의료기관을 늘리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발병 원인과 사망자 급증 상황에 관해서는 일체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의 존재와 그 위험성을 최초로 폭로했던 의사 리원양 씨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감염돼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전역에 슬픔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나이 35살의 아까운 젊은이였습니다. 리원양 씨의 죽음이 알려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리원양 의사 사망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트위터의 조회수가 6억 7천만 건을 기록했고 비슷한 제목의 글 조회수도 2억 3천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언론의 자유를 원한다는 해시태그 글도 286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지만은 언론 자유 운운하는 글들은 당국에서 몽땅 삭제했다는 보도입니다. 리원양 씨는 중국 정부보다 먼저 지난해 12월 30일 우한 폐렴은 샤스와는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라며 확진 환자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우한 경찰로부터 괴담을 유포시켜 태평스러운 세상에 소란을 피웠다며 조사를 받았고 사회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강력한 입단속을 당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글은 시적인 문체로 삶의 소회를 담담하게 적은 것이었지만 그 글 속에는 겉으로는 민주를 내세우지만 전체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표현 속에 담겨있는 언론의 자유, 의사로서의 사명, 가족사랑, 당국에 대한 바람 등은 중국 사회에 많은 공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그의 아내는 리원양의 마지막 글인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일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갑니다. 훈계서 한 장 가지고 나는 갑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나에게 태평스러운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후 하늘이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어갔습니다. 내 가족까지 모두 병들었습니다. 봄이 오고 강물이 녹으면 가족과 만나리라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노란 유채꽃밭에 앉아 흩날리는 꽃, 송이송이 새며 1분 1초를 보내리라 여겼습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 통호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대학 벚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흰구름 깊은 곳까지 연을 날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와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겁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동정하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 여전히 조국을 믿기를 희망합니다. 봄이와 벼락이 칠 때 만일 누군가 나를 기념하려는 이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작디 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 묘지명은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리원양의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글,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퍼지자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중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정부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공개 서한을 내놓았습니다. 시진핑의 강력한 통제 체제 하에서 이는 매우 특별한 일로 리원양의 죽음이 시진핑 체제를 흔드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와 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리원양의 경고가 유언비어로 치부되지 않았다면 모든 시민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국가적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법에 따라 시민들은 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시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집단의 이익이나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은 인재이며 우리는 리원양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리원양 사망일인 2월 6일을 언론 자유의 날로 정하고 리원양을 순교자로 지정하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법 조항을 폐지하라. 우리는 리원양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침묵을 지킨다면 죽음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체제에 맞서서 노라고 말해야 한다며 중국 지식인 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리원양의 죽음으로 불붙기 시작한 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갈망하는 움직임은 바람 부는 날 들불처럼 삽시간에 번져가며 시진핑 정권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중국은 30년 전인 1989년 6월 4일 자유와 민주화를 부르짖던 대규모 군중 시위로 만여 명이 희생된 천안문 사태와 같은 거대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도 빗발치듯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심이 들끓자 중국 정부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조사팀을 우한에 파견해서 리원양과 그와 관련된 문제를 전면 조사하고 대중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관료들을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갈망하는 대중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외쳤다고 처벌을 받은 뒤 묵묵히 환자 치료에 소임을 다하다가 병을 얻어 죽어가면서도 작은 비석에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새겨달라던 뼈아픈 외침이 지금 중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젊고 용기 있고 큰 것을 볼 줄 아는 리원양 의인. 그는 비겁하고 나약한, 그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야가 빠진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색의 실마리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